네, 마켓 A컷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유리기판이라던가 아니면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으로도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시세를 좀 뽐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AI 반도체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미국 관련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사실 세금 줄이겠다, 세금을 우리는 더 받는다, 그리고 지원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내 관련된 기업들 어떠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천만다행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2차 전지랑 신재생처럼 어떻게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네. 반도체 쪽에서 미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도 반사이익을 받는 만큼 어떻게 본다라면은 더욱더 이 시장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왜 이렇게 AI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미국 쪽으로 공급망 확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미국의 공장을 짓느냐 이거부터 과거로 본다라고 보면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국의 공장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다가올 AI 시대에 대비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미국에서 당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행인 점은 2차 전지랑 신재생 쪽에서는 좀 악재였지만 반도체 쪽으로는 강한 수급세나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중국과의 패권 현장에서 좀 승리를 좀 잡기 위해서 승기를 잡기 위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대만이 좀 가담을 했더라고요. 네, 중국 기업들 수출 제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가 참 가운데서 참 어렵게 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만은 계속적으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같이 가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세액 공제나 이런 수혜를 가장 많이 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딱 가운데 껴서 미국에도 수출을 해야 되고 중국에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 차트에도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은 어떻게 보면 HBM이나 이런 부분이 다 온전히 엔비디아 쪽으로 다 납품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받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중국 쪽으로도 어느 정도 활로를 찾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제재가 될까 봐 그런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잘만 한다면 중국에도 수출하고 미국에도 수출하면서 반사이익을 보면서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처럼 반사이익 얻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눈치를 너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이렇게 어중간하게 태도를 취하다가 중국에도 수출 못하고 미국에도 제재만 받고 이러진 않으니까 좀 우려도 되는데 어쨌든 그 주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SK하이닉스 잘 갑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리는 부분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제일 잘 가는 종목을 찾자라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빼고 논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SK하이닉스만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AI 시장이 당분간 끝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투자가 본격적으로 더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본다면 SK하이닉스는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25만 원, 이렇게 20만 원대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길게 봤을 때는 3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30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뭐 HBM의 성장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이렇게 잘 가는데요. 삼성전자는 좀 답답합니다. 오늘은 좀 힘내주고 있는데 최근 추세, 한 1년간 추세를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너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타겟책을 찾아야 될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언급은 나오고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냐 못하냐 이거부터 풀어야 맞아요. 된다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얘기만 거의 1년째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는 잘 올라가는 모습세, 삼성전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만약에 성공만 시킨다라면 지금 물량이나 이런 부분 엔비디아가 충분히 다 감당이 될 정도로 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레거시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서 TSMC와 파룬두리 격차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본다면 더욱더 보다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공장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보다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제일 중요한 건 2분기 실적 때 어느 정도 한번 한 번 더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부분만 잘 견딘다라고 본다면 6만 원 이상, 그 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부터 전략회의 하잖아요, 3일 네. 동안. 네, 무슨 얘기 나올까요? 해법이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전략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HBM 납품 그래서 언제까지 이 얘기가 제일 네.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해결해 본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우리 과거에 봤을 때 HBM 납품 기대감만 나왔을 때도 그때도 7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몹새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니까 주가도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언급만 또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HBM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2분기부터는 조금 더 개선되는 부분, D램의 재고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지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AI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는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TSMC와 기술 격차가 어느 만큼 줄어들었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만 언급만 준다고 해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의 가격적인 부분, 너무 싸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호재만 불러준다면 충분히 SK하이닉스처럼 추세를 타고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작은 호재도 반응을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가 잘 가니까요. 유리기판도 오늘 반응을 해주고 있고 그 후공정 관련 기업들까지도 좀 매기세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본격적으로 반도체 차인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2차 투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2차 체인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SK하이닉스는 물론 좋지만 네.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고 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약간의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담아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지만 그 SK하이닉스를 판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소부장 쪽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요. 지금 너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계속적으로 AI 시대 엔비디아 실적, TSMC 실적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은 너무너무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올라야 나머지 소부장 기업들이 올랐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나 홀로 질주였어요. 만약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아야 그 물질이가 온전히 소부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은 조금 더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파른 수급세가 조금 아쉬울 따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브리핑에서도 네. 이야기를 했던 게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어쨌든 지금 공급망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와 연계되어 있는 소부장 쪽을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연결돼 있는 소부장들,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력을 조금 받으려고 하다가 조금 주춤한 모습도 나왔어요. 네. 차라리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소부장 업체를 본다라고 본다면 어닉 아이패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밀접한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2% 올라갈 때 이 종목은 뭐 3%, 4%까지도 올라가는 모습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A 주시했다가 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어닉 아이패스나 캐시텍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좀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세부 섹터,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주식은 약간 기대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네. HBM도 물론 실적 관련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 HBM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상승 탄력을 많이 받고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매물대도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판을 한번 갈아엎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뭐 GPU 관련해가지고는 누가 뭐래도 다 엔비디아 쪽으로 다 쏠려 있는 모습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나 AMD 같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엔비디아에 쏠려 있던 부분을 조금 더 유리기판이라는 타겟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실적은 잘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나 이런 모멘텀은 순전히 살아있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본다면 유리기판 쪽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섹터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3,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니까요. 투자자들도 다시금 증시로 돌아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29조를 넘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사실 시장이 잘 가려면 반도체가 가야 되잖아요. 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다들 알다시피 뭐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이 고민부터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들고 계신다라고 본다면 팔지 말고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정말 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SK하이닉스 한 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소부장 기업들의 5% 정도를 따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신 게 좋지, 지금 SK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오자마자 반도체 소부장들이 엄청 많은 상승세가 나왔던 모습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승의 아쉬움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몰빵을 하시는 것 보다는 저는 약간의 소부장 쪽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탑픽이라고 말씀해드리면 약간 피롭틱스나 아니면 소부장 쪽에서는 약간 어닝 아이패스, 캐시텍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향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구조적인 성장세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